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12세 청취자의 고민 상담을 해주고 나서 아주 혹시나 그분이 바로 들으셨을까. 네, 들으셨을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은 했지만 어쨌든 혹시나 댓글이라도 남기셨을까 싶어가지고 그 오디오 클립에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그분이 사연을 오디오 클립에 남겨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12세 청취자 당사자의 댓글은 없었는데 다른 분들 댓글이 두 개가 더 달려 있더라고요. 하나는 제가 그 예전에 건담 수성의 마녀 얘기를 했던 회차에 달린 댓글인데 사실 이거를 온전히 읽을 수가 없어요. 그대로 읽으면 그 자음으로만 리을, 시읒, 피읍, 기읍, 시읒, 피읍, 뭐 시읒, 피읍, 홉, 후, 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뭐 숫자 들어가서 6, 리을, 6, 뭐 5, 기읍, 6, 기읍, 리을, 기읍, 6, 뭐 이런 식으로 막 되는 대로 자판을 좀 두들긴 느낌인데 이런 댓글을 쓰시는 분들은 왜 그러시는지 약간 심리가 좀 궁금합니다. 네, 진짜로 다른 의미는 없고 순수하게 궁금합니다. 이 댓글을 다셨을 때 그 심경에 어떤 이유가 있었기에 이런 걸 남기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 더 많이 떠들어주세요 하고 만두 이모티콘을 2개 붙여주셨는데 만두 잡수시면서 댓글을 쓰셨나요? 예, 저도 만두를 되게 좋아하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먹어요. 제가 왜 그 얘기 했었죠. 우리 밥 한번 먹어요. 한번 같이 놀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저는 그거 진짜 진심에서 얘기를 하는 거라 가지고 진짜로 밥 한번 먹고 또 한번 같이 놀고 이래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연락 주세요. 네, 만두 같이 먹게. 네, 어쨌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렇게 팟캐스트를 혼자 계속 유지를 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서 약간 이쯤에서 그만할까 하고 지치는 소리를 조금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하고 있을 때쯤에 항상 이렇게 한두 개의 댓글이 저를 힘나게 하거든요. 물론 의미 모를 댓글도 있기는 하지만 그 아예 없는 것보다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댓글을 확인할 때는 팟빵이랑 오디오 클립을 같이 확인을 하는데 팟빵에도 그 제가 소개해드린 이후로 댓글이 몇 개가 더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싶어가지고 들어가 봤는데 그 지난번에 왜 제가 저의 땡땡이 친구이자 갑땡이 동갑 땡땡이 친구인 빠송님에 대해서 얘는 진짜 엄청 천재 같아 이런 얘기를 했던 날 빠송님이 제 팟빵 댓글에다가 훗 하고 귀여운 댓글을 남겼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잖아요. 근데 빠송님이 그 뒤로도 제 방송을 뭐 어찌저찌 계속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회차마다 댓글을 또 남겨주셨는데 제가 왜 짐송님 졸업 기념 카페 후기 방송을 했던 날 마지막에 저도 공방을 하는 상상을 한다. 근데 친구가 별로 없어가지고 다 끌어 모아봤자 10명도 안 될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 짐송님 졸업 카페 후기 편 댓글에다가 공방 나도 가고 싶다. 2번이 되려나? 하고 남겨주신 거예요. 근데 아마도 진짜로 빠송님이 오실 수 있다. 라고 하게 된다면 장담은 못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신청자 1, 2, 3번 안에는 들어오시지 않을까. 정말 제 주변에 정말 몇 안 되는 친구 중에서도 몇 안 되는 외향적이고 추진력, 행동력이 있는 친구라 가지고 제가 만약에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진짜 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제일 먼저 신청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그 순간 댓글을 읽으면서 했어요. 근데 진짜 정말 그게 실현이 되지 않더라도 말이라도 이렇게 해주니까 나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힘이 어서 살아! 빠숑, 빠숑, 빠숑맨! 우리 빠숑 친구 닉네임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왜 비보쇼 티켓을 봤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하고 이제 인터파크를 향해서 분노를 표출했던 그 방송 회차에서 제가 조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1인 가구의 가장인 내가 아프니까 집 정리도 안 되고 완전 쓰레기장이 되었다. 근데 나는 사실 캔디랑 같이 살고 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캔디가 굶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그거를 듣고 그 회차에다가 캔디 뭐야 너무 귀여워 하고 남겨주셨어요. 근데 또 이렇게 저를 귀여워해 주시는 거는 정말 빠송님이나 지천명님 정도밖에 안 계시지 않을까. 성격도 이렇게 막 되게
귀염성 있는 스타일은 아니고 되게 직설적이고 약간 남들이 봤을 때는 되게 재수없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저를 이렇게 귀여워해 주실 수 있는 거는 우리 갑땡이들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시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비보쇼 관련해가지고 팟캐스트 비밀 보장에서 언니들이 진짜 그 비보쇼 끝나고 나서 후기를 말씀해 주신 다음에 그 땡땡이 방에다가 제가 녹음을 했던 그 후기 방송 링크를 올렸거든요. 아무래도 그동안은 언니들 입으로 제대로 후기를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이 내 방송을 땡방에다가 조금 올리기가 살짝 애매하다라는 기분이 있었어가지고, 근데 마침 또 이제 땡방에서 빠송님이 쉬지 않는 주둥아리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알맞은 타이밍에 그 제 방송 링크를 살짝 올릴 수 있게 됐어요. 물론 관심 가져주시는 분은 거의 없으셨던 것 같지만 그 중에 또 한 분의 땡땡이께서 사실 누군지는 아는데 이 닉네임을 협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일단 허락은 안 받았으니까 나름 익명을 좀 지켜드리는 의미로 근데 사실 이분이 저랑 트위터도 마팔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네, 정확한 닉네임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런 저의 땡땡이 친구인 트치님께서 이제 남겨주신 댓글이 추석송 너무 잘 부르세요 하트 이렇게 남겨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마 나는 추석이 좋아 설날보다 몇백 배 더 좋아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맨날 은희 언니가 방송에서 부르시면 저도 계속 따라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툭툭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거를 언니 앞에서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또 생각도 하고 있어요. 또 이제 댓글로 이거 추석송 너무 잘 부르세요라고 해주시니까 그날 또 비보쇼에서 은희 언니가 보여주셨던 그 현란한 스캔 나 흉내도 못 내겠어 막 이렇게 엄청난 그 현란했던 스캣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 BMK님 나오셔가지고 은희 언니랑 노래를 주고받고 하셨는데 은희 언니가 동태전 몇 개 먹을 거야 라고 물으니까 BMK님께서 몇 개라니 몇 마리지 요렇게 답가를 해주셨던 게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다른 가사는 거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고봉밥에 고깃국인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른 가사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몇 개라니 몇 마리지 이게 너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진짜 잊을 수가 없어. 그리고 왜 제가 후기 방송할 때도 빠송님이 그 달빛 창가에서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했는데 비보쇼에 못 오셔가지고 굉장히 아쉬워하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아쉬움을 또 댓글에 남겨주셨어요. 한 송이 장미를 종이 곱게 싸서 어제도 오늘도 하루같이 기다리네. 진짜 달빛 창가에서 너무 좋아하는 노래 크크크 이렇게 써주셨는데 사실 요거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땡땡이들이 그 마반장에서 모여가지고 다 같이 정모를 하고 노래방을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빠송님 노래를 제가 처음 들었는데 노래를 진짜 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저음도 안 되고 고음도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와 고음을 아주 쫙쫙 뻗어주시더라고요. 그 내가 약간 거기서도 약간 이렇게 반해버린 그런 느낌도 조금 있긴 한데 갑자기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우리 빠송님이 노래를 엄청 잘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또 이렇게 딴 길로 자꾸 새려고 하네요. 어쨌든 진짜로 다음에는 우리 비보쇼를 꼭 같이 보자. 제발. 네, 새로운 댓글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항상 뭔가 댓글이나 이메일이나 DM 뭐 여러 가지 이런 창구로 뭐 사연이든 감상이든 뭐 아무 말이든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 정말로 항시 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 사실 그 평일은 계속 제가 일이 밀려들어가지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거의 뭐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로 계속 지냈어가지고 밥도 정말 대충 먹고 거의 뭐 배달이나 아니면 인스턴트 대충 이렇게 때울 수 있는 거? 그런 걸로 막 먹고 이래가지고 큰 에피소드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왜 지난주 방송에서 월요일에 회사를 쉬게 되어가지고 어로드 커피에 갈 거다. 그래서 촬영용 mp3 그 플레이리스트를 좀 정리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일요일에 제가 편집이랑 업로드까지 다 해놓고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라고 하기에는 이미 어로드 커피 오픈 시간인 10시 가까운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한 9시 반 넘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이번 비보쇼 2024에서 샀던 수기티, 은희티를 2개를 겹쳐 입고
혹시나 진짜 제가 어로드를 이렇게 자주 가도 한 번도 언니들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래도 진짜 만에 하나 혹시 언니들을 만날 수도 있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은희 언니 티를 입고 갔는데 수기 언니를 만났어. 근데 나는 은희 언니 티를 입고 있는 거야. 그럼 약간 좀 그렇잖아. 그래서 수기 언니를 만나든 은희 언니를 만나든 그 민망한 상태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안에는 수기 언니 티를 입고 바깥에 은희 언니 티를 또 겹쳐서 입고, 예, 두 분을 다 만나도 괜찮게끔, 예, 그렇게 반소매 티셔츠를 두 개를 겹쳐 입고 그 위에다 그냥 코트를 걸치고 나갔어요. 그래서 어로드에 도착을 해서 안쪽에다가 주차를 하고 제가 읽으려고 챙겨간 책 가방을 따로 이렇게 들고 갔는데 그것도 챙겨서 제가 항상 어로드에 혼자 가면 앉는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가방을 내려놓고 이제 주문을 하는데 제가 메뉴판에서 평소에 안 먹어본 거를 한번 먹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흑임자 라떼를 따뜻하게 시키고 촉촉 어로드 쿠키를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저를 응대하셨던 직원분이 굉장히 웃는 상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들어갈 때부터 주문하고 앉아서 책을 읽다가 이렇게 잠깐 들여다봐도 계속 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저게 바로 웃는 상이라는 거구나. 나도 평소에 되게 웃는 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아, 나는 웃는 상이 아니었다. 여튼 그렇게 주문을 하고 이제 메뉴판을 찍어서 땡방에다가 올리고 이제 책을 읽고 있는데 다른 직원분이 한 분 더 오셨어요. 뒤에 오신 직원분이랑 둘이 얘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주문을 받으셨던 그 직원분이 되게 미안한 얼굴로 아, 손님 진짜 죄송한데 제가 오늘 첫 출근이어가지고 실수를 했다. 흑임자 라떼가 따뜻한 게 안 된다고 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그 상황이 너무 웃긴 게 메뉴판에 only cold라고 써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메뉴 이름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그 only cold라는 글자를 못 본 거예요. 근데 왠지 왜 흑임자 라떼 따뜻한 거요? 라고 주문을 하면 당연히 약간 흑임자 죽처럼 이렇게 나올 거라고 나는 상상을 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어로드에 이제 오전에 가는 날은 약간 아침 먹으러 간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진짜로 어로드를 커피집인데 밥집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나도 미쳤지 진짜. 하여튼 그래가지고 직원분이 너무 미안해 하시길래 아, 뭔가 이 상황이 최대한 당황스럽게 전개되지 않게 하려고. 근데 일단 저는 또 따뜻한 거는 먹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가격이 똑같은 걸로 하면 조금 계산이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금액이 똑같은 초코라떼 따뜻한 걸로 메뉴를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초코라떼 따뜻한 걸로 바꿔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직원분이 처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니까 저한테 잠시만요, 가격 확인 한 번만 해볼게요 라고 하길래 아, 금액은 똑같아요 라고 하니까 확인 딱 해보더니 그러면은 결제 취소 안 하고 그냥 메뉴만 바꿔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진짜 그 순간이 왜 이렇게 웃겼는지. 저 약간 어로드 혼자 가면 혼자 되게 재밌는 상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는 뭔가 되게 실수하고 이런 게, 아, 왜 쟤는 저런 것도 못해라고 되게 좀 까칠하게 생각을 했다면, 아, 그럴 수 있지. 막 요즘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초코라떼를 시키긴 했는데, 사실 제가 생초코는 좋아하는데 그 초코 가공품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케이크도 초코 케이크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 걸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당연히 초코 케이크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제 돈 주고 안 사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초코 케이크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어로드에 가서도 초코라떼는 제가 한 번도 시킨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 수기 언니가 초코라떼를 추천을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먹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어차피 내 목표는 그 어로드에 있는 많은 그 메뉴들을 다 한 번씩 먹어보는 거니까 라고 말을 하지만 맨날 먹는 것만 먹는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혼자 말을 너무 크게 하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냥 초코라떼를 한번 시켜봤어요. 맛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도 저는 초코류를 그렇게 별로 즐기는 편은 아니니까 그날 한번 경험했던 걸로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는 또 제가 좋아하는 늘 시켜 먹는 밤라떼, 뭐 녹차라떼, 율무라떼 뭐 이런 거 시켜 먹겠죠.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좀 집중을 해가지고
책을 좀 읽고 있었거든요. 제가 저번에 어로드 갔을 때도 걸어서 환장 속으로 그 광민지 작가님 책을 읽으려고 가져갔다가 집중 못 해가지고 몇 장 못 읽고 왔던 게 생각이 나서 이제 그 책을 다시 챙겼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다시 한번 읽고 싶어가지고 김진아 작가님의 나는 내 파일을 구할 뿐 그 책도 가지고 가고, 하여튼 책을 또 엄청 많이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걸어서 환장 속으로 되게 재밌게 읽고 있었는데, 근데 또 주문 이슈 때문에 읽던 책을 잠깐 덮고 이게 맥이 끊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집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핑계고요. 사실 저는 원래 진짜 책을 잘 못 읽어요. 원래 집중력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집중을 한번 하면 진짜 누가 불러도 모를 만큼 엄청 몰입을 하는데 그 집중을 하기까지가 조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렇게 이제 끊어진 집중력 때문에 다시 또 핸드폰 열어가지고 땡방에서 수다 계속 떨고, 그리고 또 게임 켜가지고 게임하고 뭐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주문한 메뉴가 나왔어요. 그럼 또 먹어야지. 책 개뿔. 근데 어쨌든 제가 그 비보쇼 기념 카페에서 받은 스티커하고 포카를 또 다 챙겨갔단 말이에요. 또 예절사 찍어야지. 제가 이렇게 또 뒤늦게 요새 애들이 한다는 그 예절샷에 꽂혀가지고 이제 매일 포카를 들고 다니는데, 여튼 있는 거 없는 걸 다 꺼내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늘 항상 앉는다고 했던 그 테이블이 2인석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작아요. 근데 저는 또 되게 넓은 테이블도 좋기는 한데 저 혼자니까 작은데 앉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늘 거기에 앉거든요. 근데 거기 그 작은 테이블에다가 읽던 책이랑 읽으려고 가져갔던 책이랑 그다음에 포카랑 그다음에 그 제가 주문한 메뉴 초코라떼랑 촉촉 어로드 쿠키 뭐 이런 거 나온 거랑 오만상 다 퍼질러 놓고 그 차키까지 다 퍼질러 놓은 거를 한꺼번에 그냥 사진 다 찍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진을 빠송님이 보고 뭐 한 4명 같이 갔냐? 근데 나는 그 말이 너무 웃긴 거예요. 나는 그냥 테이블을 찍는다고 다 같이 찍었는데 정말 배치가 한 4명 정도 같이 앉아서 각자 짐을 꺼내놓은 것처럼 이렇게 사진이 찍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진을 다 찍고 좀 너무 흐트려 놓은 것 같아가지고 좀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 책을 읽고 있는데 약간 이렇게 문 여는 소리가 나서 봤더니 비보 직원분이 내려오셔가지고 그 카페 직원분한테 뭐 출입증?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가셨는데 얘기를 다 하고 돌아서시는 뒷모습이 그 입고 계시던 옷이 비보가 대빵만하게 적힌 그 비보 집업 후드 집업? 그거를 입고 계셔가지고 아 나도 저거 입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책 읽으러 가가지고 사람 구경만 오지게 하고 책은 한 10장 읽었나? 책을 제가 2권을 쫌쫌따리씩 읽었는데 둘이 합쳐도 한 10몇 장이 안 될 거예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게 어로드에서 한 1시간 조금 넘게 앉아 있다가 아 이제 집에 가야지 싶어가지고 이제 주차장에 차를 빼러 갔는데 제 앞에 다른 차가 주차를 하고 있어가지고 차 좀 빼주실 수 있나요? 하고 전화를 하고 그 차주분 내려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그 미디어랩 시소 소속 남자 연예인 한 명이 그 앞에 주차장에 자리가 없는데 주차를 억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차를 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마음이 조금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창문을 반 정도 내리고 있었는데 제가 가가지고 제 차 지금 뺄 건데 제 거 빼고 나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약간 그냥 조금 들은 척 만 척 하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원 주차장 저쪽에 뒤쪽에 있는데 혹시 자리가 없으려나? 하고 얘기를 했더니 되게 귀찮다는 듯이 이러고 이제 차를 빼서 돌려서 나가셨어요. 근데 제가 별로 좋아하는 분은 아니었어가지고 딱히 그냥 뭐야 이러고 이제 제 차를 빼서 나왔는데 제가 몇 번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제가 송은이를 좋아한다고 해서 송은이 주변의 남자들까지 다 좋아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약간 기분이 좀 오묘했어요. 그리고 제가 주중에 별로 뭐 큰 이슈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왜 두 소장님 사무실, 두드림 공인중개사무소에 왔다 갔다 지나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불쑥불쑥 들어가가지고 수다를 떨다 온다는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너무 좀 피곤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두 소장님이 사무실에 안 계실 때도 많았고, 그래가지고 서로 타이밍이 좀 안 맞아가지고 제가 수다 떨러를 못 갔었거든요. 근데 한 수요일인가 목요일쯤에 또 이제 사무실 거기를 지나가는데, 두 소장님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똑똑하고 또 불쑥 들어가가지고 또 일하시는데, 네, 방해를 좀 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팟캐스트를 한다고 처음 얘기를 했을 때, 펑크를 내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굉장히 능력이다. 뭐 이렇게 굉장히 좋게 말씀을 해주셨었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같이 녹음도 한번 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동안 저도 그렇고 두 소장님도 그렇고 서로 이제 시간을 내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 있어가지고 계속 그냥 말로만 같이 하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수다 떨러 딱 들어갔을 때 소장님께서 먼저 또 한번 이렇게 같이 녹음을 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진짜로 더는 미루지 않고 말이 나왔을 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만간 두 소장님을 모시고 게스트 있는 방송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소장님이랑은 할 얘기가 맨날 해도 또 늘 많거든요. 그래서 두 소장님의 뭔가 프로페셔널 이런 공인중개사로서의 그런 직업적인 것들도 괜찮고, 아니면 하다못해 저의 원룸을 구하러 다녔을 때 뭐 그런 상황 같은 거를 얘기를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취미나 취향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얘기를 할 게 진짜 너무 많고, 그냥 저한테는 그냥 너무너무 감사한 분이라 가지고 꼭 조만간 모셔가지고 재미난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요. 네. 그렇게 이제 제 방송이 요즘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요새 너무 잔잔바리 일상수다만 떨다 보니까 이 제목을 정하는 게 제일 어렵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냥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어그로성 제목을 대충 지어서 내면 안 되냐라고 하시는 분도 아주 간혹 있었는데, 전 이상하게 왜 그런 어그로성 제목을 잘 못 짓겠더라고요. 저도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걸 제목으로 쓰고 싶지 않은 거야. 그냥 기분이 안 그러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제목을 너무 어렵게 짓나? 너무 어렵게 생각하나? 뭐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냥 이제 대충 좀 제목을 가제라도 좀 써놓고 시작을 해보자. 뭐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바꾸지. 뭐 이런 느낌이 됐거든요. 그렇게 지어진 오늘의 가제목은 인디밴드 추억팔이로 얼룩진 두 친구와의 오프라인 데이트인데, 이게 업로드할 때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어요. 제목 짓기 어려우니까 그냥 어지간하면 가자 이런 느낌이긴 한데 제가 누구랑 인디밴드 추억팔이 데이트를 하고 왔나? 제가 맨날 나는 트위터를 엄청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바로 그 트위터 안에서의 친구, 일명 트친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고 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처음 보는 사람인 거야.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일상계이자 취향계인 히미스타 계정에 특친들이 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하면, 거의 뭐 송은이, 김숙, 비밀보장, 아니면 뭐 음악, 인디밴드 쪽, 아니면 작가님들, 이렇게 거의 요런 느낌인데, 원래는 저의 특친이 아니었어요. 그냥 저의 특친의 특친이었어요. 근데 자꾸 타임라인 너머로 그분의 글이 보이는데, 일단 제가 아는 밴드의 얘기가 나와서 조금 솔깃한 것도 있었는데, 그 외에 저랑 미묘하게 겹치는 취향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한참을 지켜보다가 제 특친이랑 그분이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슬쩍 끼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먼저 친구를 걸었는지 그분이 먼저 걸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얼렁뚱땅 서로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마팔이 된 거예요. 그냥 약간 트위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하고 활동 반경이 조금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럼 우리 언제 한번 만나가지고 밥이나 먹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밥 먹자 하면은 진짜로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우리가 처음에 밥 먹자 얘기를 했을 때 1월 정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월은 조금 바쁜 것 같고 2월쯤에 만나자라고 했는데, 2월 중에도 약간 저도
바쁘고 그분도 바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3월에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 원래 만나기로 했었던 것보다 한두 달 정도가 이렇게 훌쩍 지나버려가지고 그분은 이제 나를 안 보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되게 조심스럽게 혹시 만날 여유가 되실까요? 라고 여쭤봤는데 흔쾌히 그럼 봅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일사천리로 날짜랑 시간을 정했고, 그리고 제가 평소에도 그렇지만 뭔가 배달을 시키거나 외식을 할 때도 메뉴를 정말 잘 못 고르는 편이어가지고 그 특친분한테 메뉴 선정을 완전히 맡겼어요. 제가 진짜 메뉴를 못 고릅니다. 추천을 한 두세 가지 정도 해주시면 제가 그 중에 골라보겠습니다. 근데 또 굉장히 좋은 데를 잘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또 오랜만에 합정에 다녀왔습니다. 그 밴드 공연을 잘 안 가게 되고 나서는 홍대라든지 합정이라든지 그쪽으로 거의 안 갔으니까 진짜 되게 오랜만이었고, 그리고 전에 왜 짐송님 졸업카페 간다고 그때 이대에 갔을 때도 느꼈지만 전부 다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안 다니는 동안. 그래서 일단 저희가 6시쯤에 합정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저는 5시에 퇴근을 하고 바로 합정으로 출발을 했더니 한 20분 정도 일찍 도착을 했어요. 특친분도 6시 5분 전에 딱 도착하셔가지고 같이 이동을 했고, 제가 이분을 계속 그냥 특친분이라고 말을 할 건데, 제가 이제 얘기를 막 하다가, 저 방송에서 누구누구님 만난 얘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이제 물으면서 혹시 닉네임을 말해도 되냐, 아니면 그냥 특친분이라고 말을 할까라고 물어봤더니 일단은 그냥 특친이라고 말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계속 특친분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팟캐스트든 유튜브든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어요. 그래서 특친이랑 먼저 우육탕면을 먹으러 갔는데, 저는 사실 맨날 먹는 것만 먹고 가는 데만 가고 그러니까 조금 새로운 데를 가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분명히 저도 언젠가는 우육탕면을 먹어본 적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이렇게 기억이 안 날 정도면 그냥 처음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마음으로 이제 먹은 거예요. 그래서 특친이 추천한 가게라 가지고 이제 주문도 특친한테 완전히 맡겨버렸고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우육탕면을 하나씩 하고, 그리고 찐만두, 군만두를 같이 시켜가지고 먹었는데, 솔직히 저는 평소에도 말을 하느라 밥을 조금 먹는 게 느린 편이라가지고, 제가 조금 그래요 하고 양해를 구하면서 또 이제 신나게 또 떠들었어요. 그래서 그 특친분이 트위터에서 많이 언급을 했었던 그 인디밴드 중에 리플렉스라고 있는데, 밴드 이름 얘기해도 되겠지? 여튼, 그 밴드 보컬이 처음 음악을 하기 시작했을 때, 사실 처음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그 친구가 처음 밴드를 하는 것 같아 보였던 그 밴드를 제가 보러 다녔을 때가 있었거든요. 리플렉스가 첫 밴드가 아니어가지고. 어쨌든 그때 제가 20대 초반이었으니까 정말 오래된 이야기인데, 특친분은 전혀 모르는 시절의 얘기라 가지고 왠지 그 이야기로 물꼬를 트면 조금 더 이제 덜 어색하게 좀 흥미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그 얘기부터 제가 꺼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특친분을 만나러 가면 꼭 보여줘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챙겨놨던 그 CD가 있었는데, 그 리플렉스 초기 때였던 것 같아요. 2014년에 딱 10년 전에 그때 제가 리플렉스 CD를 사면서 멤버들한테 사인을 받은 게 있었거든요. 역시 어색할 때는 뭔가를 꺼내는 게 최고다라고 생각을 해서 챙겨갔는데, 사실 우리는 첫 만남부터 그렇게 어색하진 않았어요. 저희가 지하철에서 만나서 이제 이동을 하려고 했을 때 비가 아주 살짝 왔었는데 팔짱을 끼고 우산 한 개로 같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스킨십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괜찮은데 스킨십을 싫어하는 분도 계셔가지고 혹시 싫어하시면 우산을 따로 써야 될까? 하고 잠깐 고민을 했지만 너무 자연스럽게 같이 팔짱을 끼고 우산을 하나를 쓰면서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식사하는 도중에는 이것저것 꺼내기가 좀 그래서 국물도 튀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CD만 꺼내가지고 잠깐 보여줬고, 특친분 입장에서도 뭔가 눈앞에서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밴드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좀 재미있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사실 그 리플렉스 보컬 얘기만 간단하게 하고 다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걔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기 저 밑에서부터
저의 첫 밴드 시작이 815 밴드였고, 뭐, 라임라이트에서 옐로우, 푸퍼, 버미트랩, 애쉬, 라츠, 블러디 쿠키, 그 다음에 뭐, 사운드홀릭 레이블의 슈퍼키드, 쿠레이지, 스컴백, 레이니썬, 다 막, 얘기를 아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다 튀어나왔어. 그래가지고 막 롤링홀에서 815 밴드 단독 공연할 때 우리 이제 편의점 앞에 밖에서 기다리다가 레이지본의 보컬이 지나가는 걸 보고 노진우다! 이렇게 막 소리 질렀던 얘기도 하고 제가 그때 노진우 보컬을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또, 진짜 되게 제가 항상 그 밴드 쪽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꼭 하는데 대구가 인디 음악의 중심이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물론 많이 이렇게 조금 죽었지만 뭔가 대구에 있는 대학들의 많은 그 축제에 락 페스티벌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던 때가 있었고, 그래서 정말 그 대학교에서 락 페스티벌을 여는 시즌만 되면 제가 진짜 몸이 12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엄청 쫓아다녔던 그런 때도 있었고, 또 이제 대구의 대표적인 대학교 축제이지만 정말 락 페스티벌로서 엄청나게 자리매김을 했었던 영남대 락 페스티벌. 이제는 지금 말하기는 굉장히 슬픈 축제가 되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영대락페 갔을 때 스쿨 밴드만 이만큼씩 나오고 헤드라이너가 10cm였는데 저는 또 10cm 네, 권정열 씨 얘기를 하면 또 할 말이 되게 많아가지고 하지만 저는 고소당하기 싫기 때문에 방송에서는 권정열 씨에 대한 뒷담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또 영남대 락 페스티벌에 대한 추억도 막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그때 막 헤드라이너 넥스트 오고 이래가지고 막 밤새도록 놀고 이랬었는데 그때 제가 술을 지금도 못 먹지만 그때도 술을 많이 먹지 못했어가지고 왜 어릴 때는 돈이 없으니까 뭐 21살, 22살 막 이럴 때는 좀 약간 가성비로 좀 기분을 즐기고 싶으니까 그때 우리 영남대 락 페스티벌에 같이 이렇게 다녔던 친구들이 소주 한 병이랑 그 오렌지 주스 한 병이랑 이렇게 사와가지고 어디서 또 컵을 이렇게 구해와서 섞으면은 약간 칵테일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렌지 주스에 소주를 섞어서 막 그렇게 먹고 했던 그런 되게 추억, 기억 막 되게 재밌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 음주 슬램을 많이 했었어요. 술 먹고 다들 막 취할 만큼 먹진 않지만 약간 끈을 살짝 놓을 수 있는 정도로 기분 좋게 알딸딸하게 해서 저기 슬램존 안에 들어가면 너무 재밌었거든요. 위험하니까 따라하시면 안 돼요. 저희는 진짜 딱 기분 좋을 만큼만 먹고 그렇게 놀았어요. 좀 취한다 싶으면 술잔 뺏어버렸거든. 어쨌든 그래가지고 정말 별의별 막 락 페스티벌 이야기 그다음에 뭐 행사 같은 거 하면은 815 밴드랑 12지랑 해령은 빠질 수 없었다 막 이런 이야기들 엄청나게 저 혼자 흥분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로 엄청 대구 씬이 핫했기 때문에 대구에 있는 로컬 팀들도 굉장히 세서 좀 서울로 많이 진출하는 분위기도 있었고 서울 팀들이 오히려 대구에서 공연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계속 컨택하고 엄청 자주 내려오고 그때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TCN의 러브미니 콘서트라고 서울 팀들이 진짜 계속 내려와가지고 엄청 많이 공연을 했던 네, 그런 때도 있었다. 네. 또 이렇게 아련한 추억만 진짜 그때 생각하면 농담이 아니라 진짜 눈물이 나요. 그 시절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대구 위주로 공연을 많이 다녔는데 20살이 되고 나서 동두천 락 페스티벌 한번 가보겠다고 막 기차 타고 지하철 타고 경기도 넘어가던 그 굉장히 20대 막 혈기 넘치던 예, 저의 그런 지금은 이렇게 뒷방 낡은이가 됐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또 즐거웠던 추억이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돌고 돌아서 드디어 제가 그 리플렉스 보컬을 처음 알게 되었던 그 밴드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그 팀 이름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 특친분한테는 이름을 얘기를 했는데 어쩌면 그 리플렉스 보컬분한테는 그렇게 좋은 추억은 아니었던 밴드였던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또 그렇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그 옛 밴드 이야기 전설로만 남아있는 뭐 전설까지도 아닐 수 있어. 그냥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팀 이야기를 제가 또 구구절절 많이 해줬어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다 보니까 그때 일을 다 기억하지는 못해요. 이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도 다 기억의 오류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한테는 싸이월드라는 게 있었다? 싸이월드 아시는 분들
계시겠죠. 최근까지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처음에 그 싸이월드가 없어진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진 백업 프로그램이 나오고 했을 때는 저는 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설마 없어지겠나. 근데 진짜로 제가 싸이월드 사진 백업 막차를 탄 거예요. 제가 사진 백업을 받고 얼마 안 있어서 싸이월드가 완전히 막 접속 자체가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한 거죠. 그리고는 또 다시 복구가 되는가 싶더니 지금 현재는 진짜로 복구 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그래서 사진 백업은 받아놔가지고 너무 다행인데 제가 썼던 다이어리 이런 것들도 굉장히 되게 다시 잠깐 열렸을 때 봤는데 다 너무 소중한 내 일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없어진 게 너무 조금 아쉽고 거기에 올렸던 동영상이나 다이어리나 이런 것들도 백업을 할 수 있었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일단 그때 개발되어 있던 프로그램은 그냥 싸이월드 사진 백업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였어가지고 아쉽게도 네, 사진만 백업을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폴더별로 이렇게 백업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폴더에 덩어리째로 이렇게 백업이 되는 거라 가지고 왜 보통은 제목이랑 사진이랑 같이 봐야 그때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게 제목이 없이 그냥 파일명도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만 적혀 있으니까 약간 이게 언제 때 사진인지 기억이 다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여차하면 제가 풀 수 있는 사진이 꽤 많습니다. 지금 현재도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유명한 음악가들, 밴드맨들 사진이 옛날 사진이 네,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좀 쓸데없나라고 생각을 해서 좀 지우고도 한 3,000장 정도가 있는데 근데 앞으로도 좀 뭐 지우면서 정리를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인디밴드 사진만 한 2,000장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튼 혹시나 누구의 옛날 과거 사진이 들어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하드를 털러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은근히 재미있는 사진이 많이 있답니다. 그리고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제가 방송에서 언급하는 밴드들은 뭐 방송에 되게 많이 나오거나 이런 팀들은 아니어가지고 조금 낯설어 하실 수도 있는데 제 싸이월드에 백업해놓은 사진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그런 분들의 사진도 있답니다. 네, 그분들의 10년, 15년, 20년 전의 사진들이 저에겐 있어요. 네, 어쨌든 그냥 재밌는 사진이 많다. 네, 그런 얘기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분이 내 말을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원래는 조금 안 맞으면 밥만 먹고 헤어지려고 그랬어. 근데 제가 너무 계속 같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얘기도 많이 해주고 싶고 나 너무 얘기 계속 하고 싶은데 밥집에서 계속 앉아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혹시 트치님 괜찮으시면 차 한 잔 드실 시간이 되시겠냐, 카페를 같이 가지 않겠냐 라고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바로 근처에 있는 그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제가 또 수다를 떨려고 하는 순간 특친분이 일단 주문부터 합시다 이래가지고 주문해놓고 이제 떠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카페는 왠지 그래도 밥집보다는 물건을 늘어놓기가 조금 깔끔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또 뭔가를 꺼냅니다. 사실 제가 밴드 관련 물건들은 대부분 조금 처분을 했거나 아니면 남아있는 것들은 거의 엄마 집에 이렇게 있거나 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사할 때 인디밴드 관련 스티커를 모아둔 지퍼백을 챙겨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챙겨가가지고 보여주면 또 재밌어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가방에서 딱 꺼내가지고 카페에서 이렇게 쫙 꺼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지퍼백 안에 무슨 밴드 스티커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손에 집히는 대로 챙겨간 건데 하나하나 보니까 진짜 가관이더라고요. 물론 아디오스 오디오나 워킹 애프터 유처럼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팀들의 스티커도 들어있었는데 이제는 보지 못하는 밴드, 이제 해산을 했거나 없어진 밴드들의 스티커가 좀 대부분이었고 이렇게 하나씩 꺼내가지고 보다 보니까 뭔가 특친분이 자기는 이런 팀을 좋아해서 이제 밴드 음악을 듣게 됐어요 라고 언급을 했던 그 밴드의 스티커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걸 왜 가지고 있지? 라고 생각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나는 진짜 그런 스티커가 나한테 있는지도 몰랐어. 그때 한참 제가 다닐 때는 그냥 공연장 안에 그 티켓 부스 같은 데서 스티커를 쭉 늘어놓으면 그냥 되게 당연한 듯이 한두 개씩 이렇게 가져가는 게 습관이었거든요. 그거를 많이 가져가서 많이 뿌려야 밴드들도 홍보가 많이 되고 이러니까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챙겨서 다녔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모아놨던 스티커들이 아니었나. 근데 제가 또 스티커가 있으면 있는 대로 족족 다 쓰는 편이어가지고 진짜 조금 보관해두지 않아서 아쉽다라는 스티커들도 사실 몇 개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스티커 모아놓은 지퍼백에다가 보관용 사용하지 말기 이렇게 적어가지고 또 붙여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나마 좀 보존이 되어 있는 스티커들을 가지고 가서 많이 보여드렸고, 이제 또 그 스티커를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보는데, 그걸 보는 순간 굉장히 좋은 추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고, 지금 생각하면 진짜 미쳤네라고 생각하는 그런 별별 희한한 생각들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티커를 보면서 나누는 대화로 한두 시간은 훌쩍 지나간 거예요. 근데 사실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2시간이 뭐예요. 뭐 밤새도록도 할 수 있지. 근데 그 카페에서 특친 분이 아이스크림 와플도 사주셔가지고 되게 맛있게 먹으면서 진짜 열심히 같이 떠들었어요. 근데 제가 괜히 쉬지 않는 주둥아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진짜로 한 번 말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계속 떠들고 특친분은 약간 할머니가 옛날 얘기 해주시는 거 듣는 손주처럼 굉장히 또 되게 열심히 들어주시고 리액션 해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말을 너무 혼자 많이 해서 조금 그러시죠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재미없으면 집중 안 했을 건데 얘기를 너무 재밌게 하셔가지고 약간 팟캐스트를 듣는 느낌으로 지금 너무 재밌게 듣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번 말을 하기 시작하면 팟캐스트 듣는 느낌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또 이렇게 눈앞에 들어주고 리액션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재미있게 말을 하지 혼자서는 사실 한계가 있어가지고 제 방송 들어보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재미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걸 핑계로 혹시 다음에 괜찮으시면 게스트라도 한번 해주셔라. 그냥 와서 듣고 그냥 리액션만 해주셔도 괜찮으니까 같이 그냥 이런 얘기 하는 거 한번 방송에 내자. 뭐 이런 얘기를 또 했죠. 근데 진짜 제가 별 얘기를 다 했던 게 이게 별게 다 생각이 나니까 별 얘기를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제가 치아 교정하는 사람이랑 키스했던 이야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진짜 별 얘기를 다 했는데 물론 그 치아 교정한 사람도 밴드맨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약간 공연을 보고 내려오는 밴드맨들이랑 접촉이 굉장히 쉬웠어가지고 뭐 마음만 조금 맞으면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뭐 뒤풀이 같이 가는 건 기본이고 약간 이런 게 되게 흔했어요. 그러다가 약간 분위기를 좀 타면 좀 마음이 맞으면 썸이라고 하죠. 네, 뭐 그런 것도 타고 지금 생각하면은 내가 왜 그랬나 싶기도 한 일들도 있는데 많은 관객들의 첫 키스 상대가 밴드맨이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네,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저의 첫 키스 상대는 사실 이 교정한 사람은 아니었고 그 전에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네, 지금은 결혼해가지고 이제 가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어쨌든 저의 첫 키스 상대도 밴드맨이었어요. 근데 뭐 옛날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더러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저뿐만 아니라 이제 관객들한테 습관적으로 좀 치근덕대던 밴드맨들도 되게 많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진짜 요 좀 속사정을 아는 사람들하고 좀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음악계 성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두가 많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가스라이팅도 엄청 심하고 밴드맨들이랑 정말 뭐 사귄다, 키스를 했다, 잤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좀 남들이 막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밴드맨들이 제안을 하면 좀 거절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었던 것 같아. 하지만 저는 성격이 굉장히 나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선까지만 다가오기를 바랬어서 뭐 그렇게 큰 사건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때 되게 기분 좋은 데까지만 스킨십을 했다. 그래서 그때 저 욕하는 사람들 진짜 많았어요. 원래 키스하면 자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키스하면 자는 거는 니네고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네요.
갑자기 내 방송이 원래 이런 얘기를 하는 방송이 아닌데, 저 굉장히 그냥 좋아하는 거 이런 얘기 하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네, 좀 하여튼, 좀 방향이 이상하긴 합니다만, 그것도 다 뭐 제 얘기니까요. 어쨌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공연 기획자분들이나 밴드맨들하고, 뭐, 밥 먹고 술 먹고, 그다음 뒤풀이 가고 이런 걸 되게 많이 다녔는데, 한 번은 제가 기획자분 따라서 그 홍대에 걷고 싶은 거리에 있던 가게에서 아마 그 가게가 뭔가 이렇게 구워서 먹는 그러니까 조개구이나 아니면 고기구이나 이런 것처럼 뭔가를 구워서 먹는 가게였던 게 기억이 나는 게 그 왜 휴대용 버너 이게 한 테이블에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 있고 거기다가 이렇게 뭐를 이렇게 구워서 먹는 그런 데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는 공연에 대한 얘기를 막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펑 하면서 부탄가스가 터지는 거를 저희가 바로 눈앞에서 뭐 목격을 했던 그런 일이라던가 진짜 얘기를 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많은 기억들이 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어디든지다가 좀 기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혼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진짜 한계가 있어.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하나 콕 찔러주면 내가 그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할 텐데 약간 혼자서 얘기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계속 이제 밴드 쪽에 조금이라도 발이라도 담궜던 분이 계시면 같이 얘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또 이거 제 방송이니까 제 맘대로 이렇게 대충이라도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역시 나는 옛날 얘기할 때가 제일 재밌고 그 중에서도 내가 포함된 얘기가 제일 재밌다. 그래서 이번 주 방송 제목은 왠지 그냥 처음에 정해놨던 그대로 갈 것 같아요. 이것만큼 좋은 제목은 없는 것 같아. 근데 그 사실 제가 추억팔이로 얼룩졌다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그 추억팔이나 그 얼룩이 저한테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어쨌든 그것도 다 제 삶의 일부이고 뭐 좋은 추억도 나쁜 기억도 전부 다 제 거니까요. 근데 또 그런 작은 얼룩들이 모여가지고 힘이라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내가 그때는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때의 나로서는 그때의 히미스타는 그게 최선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때 그게 뭔가 잘못됐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가 지금의 나는 그때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발전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계속 얘기를 하고 특친분은 계속 리액션 해주시고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진짜 정신을 놓고 얘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 9시인 거예요. 근데 사실 그날 지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토요일에 일산 킨텍스에 공연을 보러 가지 않겠냐라고 연락이 왔었어가지고 그 연락을 뿌리치기에는 약간 솔깃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뒷생각은 전혀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콜! 이래버린 거야. 아니 이게 금요일 늦게까지 특친을 만나고 토요일에 대낮부터 일산에 왔다 갔다 하고 일요일은 또 다른 스케줄이 있는데 팟캐스트도 언제 하려고 그래? 이거를 공연 가자 콜이라고 해놓고 보니까 일정이 너무 빠듯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특친분이랑 조금 더 놀고 싶었는데 조금이라도 일찍 귀가를 해서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지속 가능한 팟캐스트 생활을 좀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노는 게 너무 재미있다고 시간을 넘겨서 확 놀아버리게 되면 이번 주는 뭐 팟캐스트고 뭐고 다 빵꾸 나는 거야. 잘못하면 일요일 날 있는 스케줄까지 다 빵꾸 나는 거야. 그래서 정말 진짜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웠는데 우리의 만남을 9시 언저리에 이제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날 오후에 계속 비 예보가 있었어가지고 집에 갈 때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우산은 있죠. 우산은 있는데 저는 그냥 비가 와서 신발이 젖는 것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좀 했는데 다행히 저희가 이제 집에 가려고 이동을 할 때에는 뭐 우산을 반드시 써야 할 만큼 큰 비는 안 내렸어요. 우리가 만났을 때도 사실 비가 크게 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못다한 얘기는 다음에 또 하자. 이렇게 아쉬움을 뒤로 하고 합정역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진이 건물에 크게 하나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이거 잠깐만 보고 가요 하고 사진을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런쥔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NCT 멤버 중에 런쥔이를 제일 좋아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런쥔이가 3월 23일이 생일이어가지고 아마 거기가 뭐 생일 이벤트 카페 이런 거를
썼던 장소인가 봐요. 근데 제가 그런 거를 챙길 정도로 막 엄청 막 이렇게 시즈니처럼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그냥 이제 가던 길을 잠시 멈춰가지고 저 사진 한 장만 찍을게요 하고 찍었어요. 그래서 여튼 또 이제 합정역 가는 길에도 계속 수다를 떨면서 뭐 합정도 되게 많이 바뀌었다. 이제 길을 모르겠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사실 뭐 원래 길치긴 한데 그래서 막 그런 합정 바뀐 이야기, 홍대, 이대 이런 거 바뀐 이야기 하다가 이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면 중요한 이야기인데 혹시 우리 트치님 노래방 가는 거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오늘은 진짜 수다 떠느라 노래방까지 가자는 말을 못하겠고 우리 기회가 되면 다음에는 노래방까지 같이 가요 라고 했는데 저도 그렇고 트친분도 그렇고 노래방 가는 건 굉장히 좋아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노래방에 잘 없어요. 근데 이거 저도 예전에 굉장히 많이 했던 얘기인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노래방에 잘 없어요. 제가 인디밴드 음악을 좋아했을 때 특히 그랬는데 밴드곡이 노래방에 엄청 많이 들어가던 때도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좋아하는 밴드들은 정말 대부분 초인디 진짜 저예산으로 이제 자기들 주머니 털어가지고 CD 발매하고 공연 위주로 하고 그런 팀들이 많았고 방송을 타지 않는 팀들이 대부분이어가지고 노래방에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슈퍼키드가 약간 쇼바이벌 나가가지고 약간 조금 이렇게 이름 네임드가 되고 그러고 나니까 사운드홀릭 레이블 팀들의 노래가 정말 드물게 노래방에 등록이 되는 거예요. 뭐 슈퍼키드도 그렇고 크레이지도 그렇고 그렇게 등록이 되면서 이제 밴드 팬들끼리 노래방에 가면 진짜 밴드 노래를 엄청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물론 안 부르지만 그때 진짜 많이 불렀던 게 슈퍼키드 노래 중에서 어쩌라고가 있어요. 어쩌라고 씹어줘도 잡아주길 원하냐고 지랄하지 말라고 이미 내 맘은 네 곁을 완전히 떠났다고 어쩔 거냐고 가사에 욕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노래 자체는 제가 굉장히 거칠게 불렀지만 이걸 들어보면 목소리가 굉장히 맑아요. 예쁘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술자리에서 그 작사 작곡을 한 분한테 들었던 건데 일부러 가사를 세게 쓰고 노래는 되게 예쁘게 부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갭에서 오는 그런 매력 이런 걸 조금 약간 극대화시키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 술자리 이야기도 진짜 많은데 이거를 리액션 해줄 사람만 있어도 제가 진짜 방송에 시리즈로 이걸 해줄 수가 있어요. 진짜 이거는 사흘 밤낮을 새도 다 못할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게 제 얘기를 들으면서 방송에 나와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안 계셔가지고 조금 아쉽네요.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인디밴드 얘기를 하고 싶거나 듣고 싶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면 연락주세요. 정말 항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튼 그래서 이제 특친분이 길치인 저를 합정역까지 무사히 데려다 주셔가지고 저는 너무 감사하게 집에 잘 들어왔고요. 집에 오는 길에 왜 킨텍스 공연에 같이 가자고 했던 지인분이 아 정말 죄송해요. 이게 티켓을 못 받게 돼가지고 공연을 못 가게 됐다. 진짜 미안하다. 이렇게 연락이 와 있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제가 진짜 뼛속까지 제 계획형 인간이라 가지고 제 계획을 망치면 너무너무 분노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 가게 됐어요 라는 연락을 보자마자 아싸 내일 안 나가도 된다 이런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근데 진짜 누가 봐도 외향 인간인 제가 연락이 취소된 걸 너무너무 반기고 있더라고요. 와 진짜 나 내향 인간 다 됐네 이런 생각과 함께 이미 저는 킨텍스에 가는 거를 제 토요일 일정에 다 넣어놓고 핸드폰에 알람도 맞춰놨거든요. 그러면 이게 원래 내 성격이었으면 이게 공연을 못 가게 됐으니까 계획이 틀어진 거잖아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냥 그 빈 시간에 팟캐스트를 하면 되는 거니까. 뭔가 저도 ESFJ라는 제 기본적인 성향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확실히 제 상황이 너무 좀 피로하다 보니까 내향적인 성향도 조금 더 발현이 많이 되고 좀 혼자 있고 싶을 때가 또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계획을 세워도 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계속 겪다 보니까 이제는 계획이 좀 틀어지는 것도 물론 스트레스를 안 받진 않아요. 근데 예전만큼 극도의 스트레스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ESFJ에서 INTP 되는 게 한순간이다. 요즘은 저 스스로도
S프제보다는 인팁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N이랑 T도 그런데 요새 진짜 쓸데없는 상상 엄청 많이 하고 말도 굉장히 이성적으로 해가지고 요즘에 만나는 분들은 제가 다 T인 줄 알더라고요. 물론 저의 오래된 친구들은 제가 뼛속까지 F, 감정형 인간인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특친분을 만나고 와가지고 또 막 옛 추억이 이렇게 막 새록새록 돋는 거야. 그래가지고 싸이월드 백업 사진을 또 열어봤어요. 근데 보다가 또 저의 그 오래된 친구의 사진이 한 장 나와가지고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야 이거 너 맞냐? 우리 언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친해졌지? 또 추억팔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사진 보여준 친구는 제가 예전에 그 달력 정리 회차 때였나? 그때 왜 만나면 연어 부시러 가는 친구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참 연어를 같이 못 먹은 지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되게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진짜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도 잘 안 나고 둘이서 어떻게 끼워 맞추다 보니까 그때 그 시절이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기억에 의하면 그때쯤에 제가 밴드 씬에서 굉장히 유명 인사였대요. 근데 나는 그냥 애들이랑 놀려고 공연장에 가는 게 좀 재밌었다 이런 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느 공연장에 가더라도 제가 항상 있었대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제가 밴드맨들이랑 노닥거리고 있었다는 거야. 네, 제가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사람한테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 낯도 예전보다 훨씬 많이 가리고 예전에도 낯은 가렸어요. 여튼 요즘도 좀 사람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주는 못 봐도 옛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저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너는 언제 내 방송에 나올 거니? 이 친구도 굉장히 음악하는 친구라서 되게 바쁘거든요. 공연도 해야 되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또 이렇게 저의 추억팔이 이야기를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특친분을 만나고 무사히 이제 귀가를 했는데 집에 오자마자 또 이제 트위터 켠 거예요. 그래서 트위터를 딱 열었는데 우리 퀸즈 아이 여왕님들이 지금 일본에서 콘서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본에도 못 가니까 그냥 트위터로 공연 영상 조금이랑 팬사인회랑 그다음에 퇴근길 영상 이런 것들이 좀 있길래 이제 그걸 보고 잤는데 역시 우리 여왕님들 일본에서도 굉장히 잘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근데 영상 보니까 우리 원체가 팬들이랑 일본어를 너무 엄청 자연스럽게 하더라. 그래가지고 뭔가 좀 원체는 잘하든 못하든 좀 도전을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가지고 좀 자신감 있어가지고 더 되게 잘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화이팅! 네, 아마 일본에서 하는 공연이 4월 초까지 계속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잘하고 돌아오기를 한국 땅에서 멀리서나마 이렇게 응원을 좀 하겠습니다. 퀸자이 화이팅! 한국에 와서도 콘서트 한번 하자. 이제 큰 데서 안 해도 되고, 조만한 데서 우리끼리 좀 오밀조밀 모여가지고,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저는 큰 공연장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잘 안 보이잖아. 내가 잘 봐야 되는데. 여튼, 네, 일본 공연하느라 지금 굉장히 바쁘고 힘들 텐데도, 트위터나 다른 이렇게 SNS, 이제 창구로 계속 이제 사진도 업데이트 해주고, 릴스 같은 거, 이렇게 짧은 쇼츠 같은 것도 계속 올려주고 해서 보면서, 그 빈자리를 조금, 한국에 없는 빈자리를 조금, 마음으로나마 좀 채우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 근데 솔직히, 한국에 있을 때도 못 보잖아요, 잘. 행사가 없으면. 근데 이게 일본에 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너무, 허전한 거야. 한국 땅에서 못 보는 거랑 일본 땅에서 못 보는 거랑 그 차이가 있잖아. 그래도 어쨌든, 네, 꾸준히 이렇게 너네들의 사진과 영상을 업데이트 해줘서 너무 고맙다, 얘들아. 제가 이제 녹음한 지가 1시간 정도가 됐는데 슬슬 또 이제 배가 고픈 거 보니까 방송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제가 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동안은 방송을 조금 짧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일요일에 고정 스케줄이 하나 생겼는데 물론 돈 버는 일은 아니고 돈 쓰는 일인데 어쨌든 그 시간을 빼야 되는 만큼 제 주말 루틴을 좀 다시 정리를 해야 돼가지고 한동안은 또 들쑥날쑥 할 것 같아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가능하면 그래도 이제 최대한 게스트도 조금 섭외를 해보고
물론 게스트 섭외는 아직도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두려운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게스트 섭외를 되게 열심히 하다가 그냥 나 혼자 하고 말지라고 했던 것도 게스트가 펑크를 낸다거나 실컷 녹음을 다 해놓고 방송에 내보내지 마라고 한다거나 뭐 이런 사건들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제가 게스트를 섭외하기가 조금 두려운 점도 있기는 한데 극복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혹시나 제 방송이 너무 짧아가지고 아쉽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면 쉬지 않는 주둥아리 0회차로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정주행을 해주시고 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면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조금 더 방송을 열심히 더 길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피드백이 있는 날은 방송이 조금 길어지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지에서 혼자 떠드는 것보다는 뭔가 주어진 글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더 말할 거리가 많아지니까 너무 당연한 것 같고 어쨌든 여러분의 관심 표현이 저의 이 쉬지 않는 주둥아리 방송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니까 뭐 작은 관심, 큰 관심 상관없습니다. 한 줄이라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귀여운 관심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쉬지 않는 주둥아리 출연 신청 및 섭외, 광고 문의, 협업 제안, 방송 후기, 질문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지메일로 해주시면 되고요. 일상 공유나 생존 신고도 많이 해주세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